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제가 스튜디오 재판정위에 올려놓으면요, 여러분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어요. 백성무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성무 변호사입니다. 조수진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수진입니다. 두 분도 유튜브를 뭐 자주 보세요? 예, 저는 요새 오히려 TV를 안 켜고 유튜브로 제가 좋아하는 뭐 채널들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신세대시네요. 네. 정말 요즘 신세대는 저는 거의 보면 TV를 많이 보고요. 아직은. 예.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튜브는 좋은 게 제가 보고 싶었던 그 딱 분야를 집중해서 찾아서 볼 수 있으니까. 골라볼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저도 종종 봅니다. 그러면서 점점 유튜브 이용자가 늘어가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와중에 뭐 특이한 사건이라 그래야 되나? 뭐 하나 화제가 된 것이 있어서요. 네. 오늘 재판정 본론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좀 법적으로 우리가 훑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튜브 이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들어보셨을 만한 유튜버예요. I'm 뚜렛. I'm 뚜렛이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틱장애를 앓고 있어요. 틱장애라고 불리는 이제 뚜렛 증후군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름이 I'm 뚜렛인 겁니다. 이 채널 이름이. 소리를 지른다거나 눈을 깜빡인다거나 얼굴을 찡그린다거나 이런 동작을 아주 갑작스럽고 반복적으로 하는 증후군이 이제 뚜렛 증후군인데, 틱장애 뚜렛 증후군을 앓고 있지만 열심히 영상 찍어 올리고 뭐 먹방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했고, 그렇죠. 실제로 조회수도 굉장히 높았다면서요, 백분사. 그럼요. 지금 일단 구독자가 4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뉴스에도 등장을 했었을 정도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유튜버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갑자기 뭐 눈을 깜빡이거나 갑자기 몸을 움직이게 되면 뭘 먹기도 좀 힘들잖아요.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힘겹게 그 라면 하나를 다 먹는 모습 같은 것을 유튜브에 올려서 이 틱장애를 앓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그리고 일반 유튜버 시청자들에게도 굉장히 감동을 줬던 그런 유튜버였는데 예. 논란이 좀 됐죠. 자, 우선 그 논란이 되고 나서 본인이 사과한 사과 영상부터 잠시 보시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면서 저의 증상을 과장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댓글을 막은 이유는 저희 부모님도 댓글을 확인하시기 때문에 막은 것이었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과 영상을 올리면서 기존의 컨텐츠들을 다 내렸어요, 어제. 크게 논란이 됐거든요. 네. 어떤 의혹이 제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 틱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에 물론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완벽하게 저희와 동일하게 생활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I'm 뚜렛이 2019년 2월에 힙합 앨범을 낸 적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게 첫 문제 제기였고요. 네, 그러니까 힙합 앨범 낸 사람이 10달 만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틱장애를 갖게 되는 게 가능한가? 이거 증상이 없거나 혹은 증상이 굉장히 약한데 돈을 벌려고 뚜렛 증후군인 것처럼 하는 것 같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사과 영상까지 올리게 된 겁니다. 아예 틱장애가 없는 건 아닌데, 네. 왜냐면 어제 보니까 처방전 이런 것도 제시를 했더라고요. 없는 건 아닌데 과장을 해서 예. 그것으로 말하자면 조회수를 올린 거 아니냐, 쉽게 말하면 그런 지금 문제적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영상은 다 삭제를 하고 사과 영상만 게시된 상태인데 본인 주장은 컨텐츠를 만들면서 증상을 과장한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는 치료에 집중하겠다라고 사과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뚜렛 증후군, 그러니까 틱장애라는 걸 앓고 있는 환자분들은 이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도 받고 힘을 받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돈벌이를 한 거냐, 사과하면 다냐, 뭐 이렇게 이용자분들이 굉장히 붕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라디오 재판정에서 이 얘기를 다루는 이유는요, 어제 하루 종일 화제가 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법적으로 좀 살펴보고 싶어서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지금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클릭수 어떤 거 보니까 130만 클릭 막 이렇더라고요. 그럼 이제 돈이 막 들어오게 되는 건데, 그럼 이게 일종의 사기죄에 해당이 되는가? 법적으로는 사기죄가 일단 문제는 되는데 문제가
영상의 그 수익 구조가 예. 만약에 유튜브를 이용자들이 많이 보면 구글에서 광고가 붙고 광고비가 나중에 일부가 유튜버한테 가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너무 다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사실 인과관계가 성립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뭐냐면 이걸 보시는 분들이 뭔가를 눌러서 바로 뭘 돈을 준다라고 하면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데 아, 기부금처럼 바로 뭐 그렇죠. 후원금을 보낸다거나 그렇죠. 이러면 속아서 보내면 돈이 그게 이제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데 유튜버들이 방송을 하고 이용자분들이 보게 되면 예. 구글에서 광고를 많이 붙이고 그러면 광고사가 구글에 돈을 주고 구글이 다시 이용자한테 돈을 줘요. 그렇게 되면 너무 여러 단계를 거치면 인과관계가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속은 것이냐 라는 면 때문에 사기죄는 저는 성립이 좀 어렵지 조 않나 변호사님. 싶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 돈을 벌면 사기라고 생각하잖아요. 사기 아니에요? 원래 딱 그렇죠. 예. 돈을 벌는 방법이 예. 예를 들어서 제가 김현정 앵커한테 거짓말해서 김현정 앵커가 저한테 돈을 줘야죠. 그래야 사기죠. 저는 거짓말하는데 김현정 앵커는 보고 화만 내는 거고 돈은 다른 곳에서 오는 거잖아요. 지금 말하는 그 수익 구조상으로. 아, 돈을 주는 건 광고 회사니까. 그렇죠. 재산 처분 행위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데 거짓말을 해서 돈을 번다고 다 사기가 아니라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내야 사기인 거거든요. 백 변호사님이 저한테 되게 거짓말로 불쌍한 상황을 그렇죠, 그렇죠, 만들어서 그렇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죠. 저는 돈을 안 주고 네. 옆에서 듣던 조 변호사님이 돈을 슬쩍 훔쳐 듣다가 주게 됐다. 이러면은 사기죄에 해당 안 될 그러니까 수가 저는 있다. 김현정 앵커를 속인 거잖아요. 예, 예. 근데 돈은 엉뚱한 데서 온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아주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적 처분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군요. 이거는 우리가 보면서 이거 허위 과장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는 의혹만 제기하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면서 돈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과장된 뭐 거짓 뭐 자극적인 장면, 폭행 장면 이런 거 올려가지고 구독수 조회수 올리면 이거 다 괜찮은 거예요? 두 사기죄에 해당 안 번째로 해요? 볼 수 있는 게 사기죄가 안 되면 예. 방송통신관련법 위반으로 뭔가 과징금이나 형벌에 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문제되는데 사실 유튜브는 방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송법 적용을 받지 않고 그렇죠. 그 1인 미디어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야, 그러면은 몰래 가짜로 짜고 어떤 자극적인 뭐 사고 장면, 폭행 장면, 뭔가를 찍어서 올리고 조회수만 올린다. 이게 지금 법상으로는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제재 사각지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근데 거기에서 누군가를 뭐 모욕하는 표현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되면 다른 법, 그러니까 다른 일반 걸로 형법이 적용시켜야 적용될 수 돼요. 있겠죠. 근데 거짓말을 해서 그곳에 돈을 번다고 해서 사기죄가 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사실 이 유튜브 규제법이 없는 게 좀 문제입니다. 문제네요. 갑자기 드는 생각이 요즘 성형 관련된 유튜브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드라마틱하게 변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막 클릭을 해요. 이것도 그러면은 가짜로 얼굴 이렇게 뭐 합성하거나 이른바 포샵해서 올리고 이렇게 변했어 해도 지금으로서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예. 허위 과장 광고 같은 거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기망행위가 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A 성형외과를 가게 된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좀 있죠. 다른 그건 식. 이제 특정 업체 이름을 이야기하면 그렇죠. 이제 네, 광고법에 의해서 규제받을 수는 근데 있습니다. 그런 PPL이 아닌 경우라면은 또 할 말 방법이 없죠. 없는 거네요. 그렇죠. 야, 알겠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실검에까지 올랐던 아임뚜렛 사건 먼저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가죠. 오늘 라디오 재판정의 본 주제. 오늘 본 주제도 소소한 듯 하면서도 저는 뜨거울 것 같아요. 일단 방망이 좀 챙겨올게요. 방망이가 멀리 있어서. 자, 오늘 라디오 재판정. 축제가 한창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는데 오늘 산천어 축제, 송어 축제, 이런 동물 축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산천어 축제는 동물학대죄에 해당하는가 아닌가? 바로 이겁니다. 가보셨어요? 백 변호사님? 가보진 않았어요. 네, 저는 이렇게 원래 낚시나 혹은 뭐 이런 그런 거 별로 썩 좋아하진 않는데 저도 몰랐는데 이제 화천군 인구가 26,000명인데 작년 1월에 열린 축제에서 184만 명이 다가왔으니까 어마어마해요. 오죽하면은 CNN 방송이 세계 겨울에 7대 불가사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세계 7대 겨울 불가사의에 들어갈 정도로. 그러니까 이 화천군 또 지역사회 또 경제 활성화나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축제지만 근데 이게 우리가요 산천어 축제하면 화천군의 산천어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그 곳에 가서 그 현지에 있는 산천어를 잡는다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럼요. 양식장에 전국에 있는 산천어를 다 몰아서 5일간 밥을 먹이지 않고 밥을 안 먹어야 낚시 잘 물 거 아니에요. 저는 어디서 가지고 오는 건 알았어요. 무슨 송어 축제니 이런 거 다 가지고 오는 것까지 이제 많이들 아시는데
밥을 굶기는 건 몰랐네요. 5일간 밥을 굶기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넣고 예. 그 다음에 낚시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걸 보니 오늘 백 변호사님은 어느 쪽 입장을 맡았는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이제 입장을 이렇게 나눌 거예요. 제가 임의로 나눠드렸어요. 백 변호사님은 그 동물학대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동물학대, 뭐 유죄, 해당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조 변호사님 반대 맡으셨어요? 예, 저는 축제는 축제일 뿐이고 어떤 동물 학대까지 해당되진 않는다. 합법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합법, 축제는 축제, 뭐 해당 안 됨.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을게요. 먼저 동물 학대죄까지 해당된다고 네. 보세요, 백 변호사님? 죄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천연에 있는 산천어를 잡으러 가서 그냥 자연적인 방법으로 잡는다면 예. 그럼 일부는 잡는 분들도 있고 일부는 못 잡는 분들도 있고 이런 정도라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전국 각지에 있는 양식장에 있는 산천어를 5일간 굶겨서 그 다음에 밑에 집어넣고 그 배고프니까 낚싯대 잘 물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방식으로 끄집어내서 사실 굉장히 고통을 많이 주는 건데 일단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물고기 예. 이게 동물일까요? 아닐까요? 물고기 동물이죠. 동물 맞죠? 예. 근데 동물보호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예. 이걸 하나 읽어드릴게요. 동물보호법 8조에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금지하거든요. 이게 뭘까요? 이거 오락이나 유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천어를 먹기 위해서 잡는다라기보단 아하. 말 그대로 가서 이 산천어들을 잡아가는 그 과정을 즐기고 놀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천어 축제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동물보호법에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죠. 동물보호법, 동물학대죄에 해당한다. 조 변호사님. 예. 그 경제적 효과도 얘기를 좀 이따 드릴 텐데요. 동물 학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먼저 축제의 공익성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물고기가 고통을 느끼느냐, 그러니까 뭐 개나 닭처럼 이제 그것도 과학적으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 물고기는 우리가 뭐 닭을 풀어놓고 막 잡는 어떤 축제 이런 걸 하진 않아요. 그런데 물고기는 원래 낚시로 잡습니다. 그물로도 잡고. 근데 이러한 이 물고기 부분을 이제 뭐 산천어를 아예 뭐 씨를 말린다, 뭐 종을 어떻게 한다 이런 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 그 중에서 일부를 샘플링해서 모아놓고 아. 축제라는 인간의 공익적인 행사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를 도박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닌 그렇죠. 지역의 축제를 위해 이용하는 그 용도를 봐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재미로 죽이거나 그런 면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동물학대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공익이 있기 때문이라고 공익? 말씀드리는 건데 가족분들이 즐기죠. 네. 지역에 도움이 되죠. 그리고 가서 아이들도 너무너무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실은 어떠한 동물을 가지고 하는 축제는 옛날부터 있어 왔어요. 뭐 네, 투도 네. 있고.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그 산천어 중에 일부가 샘플링돼서 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가 가지는 우리 사람들에 대한 가족에 대한 아니면 어떤 조직에 대한 그런 공익 목적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행위입니다. 학대는 학대 아니냐. 굶겨서 풀어놓는 게 학대는 학대 아니냐. 굶기는 행위. 이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굶겨야 사실은 낚시가 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투 같은 거 할 때도 그 소를 사납게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굶기거나 굉장히 자극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간 잔인해 보일 수 있지만 아이들이 그러니까 낚시를 간단하게 만드는 거죠. 예, 아이들이 예.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잘 잡히도록 하기 위해서 풀어놓고 예. 굉장히 많이 가둬놓고 굶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대라는 행위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학대를 어디까지 적용할 것이냐로 넘어가면 그 목적까지 같이 봐야 된다 이 말씀이신 예, 거예요. 맞습니다. 백변. 일단 이 산천어 축제에서 산천어를 잡는 방식은 이 산천어를 잡을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고통을 많이 주고 잔인하게 하는 방식은 맞아요. 말씀드렸던 5일 굶기는 거. 그다음에 맨손으로 잡아서 이 품 안에 넣고 한 번에 3마리까지 잡을 수 있게 하는데 맨손 잡기도 있다면서요. 일단 산천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도씨 이하 물에서 살 수 있는데 36.5도 사람 체온에 있으면 또 굉장히 괴롭겠죠. 그러니까 물론 저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고 아까 말한 CN에서 겨울 7대 불가사의라고 할 정도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거는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모든 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 그 안에서 별일이 다 있어도 됩니까? 그건 아니죠. 예전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야, 이게 그거랑 비교가 되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옛날 벨기에에서는 고양이 지붕에서 떨어뜨리기 축제가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그것도 역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또 즐기고 예, 모였던 그런 축제인데 예. 지금 못 합니다. 지금은 학대라고 네. 보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아주 그 간단하게
고양이하고 물고기하고 다르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둘 다 동물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고양이가 이제 과거에는 벨기에에서 좀 사악한 동물로 여겨지는 풍습이 있어서 지붕에서 던지는 축제를 했는데 그때도 그 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되고 잘 되면 그건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모든 수단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누누이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천어가 많은 곳에 가서 사람들이 즐기고 노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즐기고 놀기 위해 전국 각지의 산천어를 5일간 굶겨서 거기다 집어넣어서 잡고 놀게 하는 것. 그게 단순히 지역경제 활성화 사람들 많이 모이는 축제니까 무조건 옳습니다라고 하는 게 과연 맞나. 그러니까 저는 청취자분들도 아마 처음에 그러셨을 거예요. 아, 왜 백 변호사는 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저걸 맡았어라고 하신 분들 많을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시면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백변. 네. 경제적 효과 부분이 사실은 화천에서 이 축제를 하고 있는 많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예, 예. 이게 아까도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신대요. 그러니까 CNN에서도 세계 7대 불가사이다. 겨울이면 꼭 가봐야 될 국제적인 축제다라고 보도를 우리나라의 했대요. 대표적인 축제인 거 맞아요. 예, 맞아요. 이게 성공하면서 다른 축제들도 많이 생겼거든요. 맞습니다. 17년 정도 됐고요. 예. 강원 화천에서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가 그러니까 1인당 예. 가면은 그 관광객들이 7만 원 정도 쓰신다고 예. 평균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참가비는 1, 2만 원에 불과하지만 가서 밥 먹죠. 그렇죠. 숙박하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 화천 산천어 축제가 경제 유발 효과가 1,300억 원이 넘는다 그래요. 근데 100만 명 정도의 어마어마한 관광객이 모이는데 이 화천군의 인구 자체는 2만 6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은 사실 생계가 걸린 문제예요. 근데 오셔서 즐겁게 노시고 네. 본인들이 경제적으로도 다른 산업이 좀 많지는 않으신데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이익을 보시고 그리고 주변에 음식점이나 숙박업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이런 농한기에 일이 없는데 또 이제 돈벌이도 되고 그리고 아까 그 전국에서 산천어를 가져오다 보니까 그것을 양식하시는 어업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럽니다. 아, 그래요. 지금 이렇게 좀 팽팽합니다. 의견들이. 여러분의 의견 잠시 보고 갈게요. 아, 청취자 조윤범님. 대량 살상을 하는 행사입니다. 저는 반대해요.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러셨고 홍석진님도 학대라고 봅니다. 저희 집은 열대어를 키우는데 잠시 휴가로 집을 비울 때마다 밥을 못 줘서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하물며 일부러 굶기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반면에 이은주님. 동물학대로까지 보기엔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생선도 먹지 말아야죠. 그 불쌍해서 어떻게 먹느냐. 네. 요거 잡아서 먹는 걸 뭐라는 게 변호사님. 아니에요. 5일 굶겨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5일 네. 굶겨서 억지로 풀어놔서 잡혀 먹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잡아서 먹는 것도 가장 고통스럽지 않은 방법으로 잡아야 하는데 어허. 이 산천어 축제 산천어를 잡는 방법은 산천어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을 통해서 잡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오케이. 먹지 말란 소리는 아니다. 그럼요. 윤정섭님. 먹어야지. 어차피 먹기 위해서 낚시도 하고 양식도 하는데 동물학대라고 하면 육식 자체가 동물학대가 된다는 말인가요? 이분은 그럼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학대하고 있는 거냐? 예, 이 맞습니다. 문제를 지금 말씀하신 것 제가 같아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낚시를 하지 말자, 예, 예. 생선을 먹지 말자, 그러면은 뭐 소, 돼지 먹는 것도 다 학대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걸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라 소나 돼지도 이 도축을 할 때는 가장 고통스럽지 않은 방법으로 합니다. 오늘 예. 백변님이 지금 말씀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조변님 제가 기회 힘들어요. 드립니다. 그런데 그 지금 산천어 인권 이 부분 민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고기? 근데 이거 굉장히 어권 문제가 생소하실 거예요. 예, 왜 생소하냐? 예. 현실적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집에서 키우는 개라든지 강아지라든지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인권 보호가 안 되고 있어요. 권리 보호가.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우리가 어떤 행정력을 쓰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지금 예. 모자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산천어 축제에 있는 산천어의 어떠한 권리까지 생각한다? 이건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하기에는 좀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축제에 쓰이는 물고기의 동물권까지 가는 건 좀 과하다 이런 말씀. 예,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이십니다. 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질문 주셨어요. 그러면은 쥐나 바퀴벌레에 이러다가 그런 것들의 동물권도 지금 걔들도 동물인데 같이 살자, 바퀴벌레랑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도 가는 거 갈수 있죠. 아니냐라는 그건 사람의 해악을 끼치는 거니까요. 네. 좀 다르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고 저는 이 동물권단체 기자회견 한 줄만 딱 읽어드릴게요. 네. 전 이게 제일 와닿더라고요.
인간에게는 축제지만 동물에게는 죽음의 카니발이다. 죽음의 카니발이 죽음의 축제다. 그거는 동물을 가지고 하는 축제는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가지고서 풀어놓고 인간이 잡는 축제는 옛날부터 있어 왔고요. 근데 그것을 끝나고 나면 먹죠. 막 버리거나 어떻게 해가지고 뭐 훼손하고 재미로 그냥 즐기는 게 아니라 이 산천어 축제도 식용 목적에서 벗어나진 않습니다. 잡은 다음에 아이들하고 또 가족분들이 참여하신 분들이 그걸 가지고 식용으로 먹어요. 먹을 수 있는 장소가 그렇죠. 있죠. 그 사람이 원래 동물을 아니면 어떤 뭐 물고기를 뭐 식물을 채집해서 먹는 것은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 중에 일부를 그 사냥 행위라는 것을 따서 채집 행위를 따서 축제화한 것이 산천어 축제죠. 또 한 분 청취자 문자 소개해드리면 그거 안 하면 안 되냐. 그런 축제 말고도 즐길 축제가 많은데 예전에 즐길 거 없을 때 하던 그 동물 축제를 계속해야 되느냐. 또 이런 문자도 보내주신 분이 계시는 가운데 집계합니다. 집계 완료합니다. 오늘 지금 밖에 스태프들은 의외의 결과인 것 같다라는 의견이 조금 많다고 하는데 또 제 생각엔 저는 이렇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기 때문에 역시 팽팽한 주제인가 봅니다. 어떻게 나왔냐면요. 산천어 축제, 뭐 송어 축제 이런 각종 동물 축제들 동물 학대에 해당하는가 아닌가 58대 42, 58% 대 42%로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 쪽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거 놀라운데요? 아니 이건 백 변호사님이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제가 다음번에는 제가 말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연 분량의 문제인가?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볼 지점이긴 해요. 매년 맞습니다. 대두되는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좋은 주제 한번 올려봤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수진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